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닛 4 부사의 위치와 주의해야 할 주요 부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부사의 위치와 어순, 이거는요 예문만 보고 지나가실게요. 왜냐 아래 볼게요. 대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형용사와 부사를 수식할 때는 수식하는 말 바로 앞에 위치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건 볼 필요 없겠어. 동사를 수식할 때 주로 문장 맨 뒤에 위치한다.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는 잘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으면요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부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예문들을 보다 보면요 들어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사 다음에 그냥 명사 목적어가 아니라 대절처럼 명사절이 나오는 경우에는 부사가 낄 수 있습니다. 명사 목적어 앞에서만 못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원칙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 필요가 없겠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문장을 수식할 때는 문장의 맨 앞이나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쓰인다면 맨 앞이나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수식하는 대상이 있을 때는 그 바로 앞이나 뒤에 사용이 되고, 문장 맨 앞이나 문장 맨 뒤에 사용된다 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 다음 원칙을 보니까 되게 방법, 장소, 시간의 어순을 취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방, 장, 시라고 많이들 외우시는데 이거 별로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근거가 별로 없어요. 왕래 발작 동사 뒤에서는 장방시 어순을 취한다. 장, 방, 시라고 외우는데 이것도 별로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형용사의 어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형용사의 어순도 그냥 사실은 화자가 말하고 싶을 때, 강조하고 싶을 때 생각난 어순대로 말하면 되는 거라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이렇게 강조를 해서 그렇지, 사실 어순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근거가 없다. 물론 기본 원칙으로서 알아두시는 거 좋고, 그러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예문들 살펴보시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법칙이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 빈도부사인데요.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부사로서 일반 동사 앞이나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조뒤 일앞이라고 보통 외우죠. 이거는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학생분들이요, 이거 정도는 외우시면 좋겠는데 그 외의 내용은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 빈도부사의 예시는 여기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포인트, usually입니다. 우리가 usually, 보통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 정도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often, 자주라는 의미의 often보다 조금 더 빈도가 높은 게 usually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딱히 볼 거 없고요. 여기는 예문들만 한번 쭉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같이 해석을 해볼까요? 네, 해볼게요. They are deeply asleep. 그들이 깊게 잠들어 있습니다. Your room is quite messy. 네 방이 꽤 어지럽다, 지저분하다. He described everything clearly. 그는 묘사합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명사 목적어 나와 있고 동사 나와 있으니 이 사이에 부사를 끼는 거 원칙적으로 틀리다라는 거. 그 다음 보겠습니다. Clearly, 분명히 he told a lie. 걔 거짓말했어. He certainly told a lie. 그 분명히 거짓말했어.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 부사의 어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장시, 장방시 한번 볼게요. She played the drums. 그녀가 드럼을 연주했습니다. hard, 열심히. in the hall, 홀에서. yesterday, 어제. They arrived.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here, 여기에. safely, 안전하게.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자, 생각해보세요. arrive처럼 왕래 발작 동사라고 불리는 녀석들은 이동하는 게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arrive 다음엔 당연히 장소가 먼저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거의 항상 맨 마지막에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장소 다음엔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야, 걔 언제 도착했냐? They arrived this morning here safely 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품사로도 쓰이는 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단어를 외우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home 같은 경우에는 명사로도 사용되고 부사로도 사용되죠. It was a lovely day. 아주 사랑스러운 하루였어요. So, 그래서 I walked home. 나 집으로 갔어. to 같은 걸 잘 쓰지 않고 그냥 home만 박아버리면 된다. I won't be at home tomorrow. 나 집에 없을 거야, 내일. 여기서는 명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at이 붙어 있다. enough도 보겠습니다. enough는요, 어순이 더 중요한데요. 아래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부사로 쓰일 때는 뒤로 가고요. 형용사로 쓰일 때는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long enough, long enough, long enough. long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enough라는 부사가 꾸며주는 거라서 뒤로 갔고요. There isn't enough time. time이라고 하는 명사를 형용사로서 꾸며주고 있어서 앞으로 간 겁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도 꽤 자주 나오는 포인트라는 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까지 같이 해볼까요?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을 이룰 때, 즉 형용사 구를 이룰 때인데 보통은 형용사가 뒤에 짝꿍을 달고 올 때, 그 짝꿍은 보통 투부정사나 전치사 구 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경우에는 형용사의 어순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명사의 앞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명사의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죠. 그쵸? enough는요, 보통 투부정사랑 같이 사용됩니다.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러면 enough가 투부정사를 달고 있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문법책에 따라서 좀 다른 설명이라서 좀 그런데 enough 다음에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는 책도 있고 아닌 책들도 있으니까 일단 이런 예시까지는 살짝 무시하시고 그냥 이 원칙들만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Must know grammar for reading 입니다. 자,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용사와 부사는 수식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읽어도 독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여러 수식어구가 복합적으로 문장에 표현되면 주어 동사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므로 생략하고 읽는 것도 권장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명사, 동사나 형용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비해서는 문제를 덜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수식관계를 엉뚱하게 이해한다든지 의미를 잘못 제공하여 독해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드물지는 않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잘 정리해두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확히 어느 회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토익 강의 중에서 이런 수식어구들을 전부 다 거품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거품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걷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품 부분을 아예 해석하지 말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해석 자체를 아예 안 하면 안 되죠. 아예 안 하면 안 되지.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형용사나 부사가 무언가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요,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을 잘 못해, 그리고 문장이 좀 복잡해,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걸 권장드리냐면 형용사나 부사들을 다 괄호치시는 거 좋아요. 웬만하면 형용사는 괄호치지 마시고 부사들은 전부 다 괄호를 치시고 문장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얘까지 같이 해석하시는 거예요. 문장 분석하실 때는 잠깐 걷어내도 상관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해석을 할 때만큼은 반드시 얘도 같이 해석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명사, 형용사, 구조라고 되어 있죠. 독해에 지장을 주는 것 중 하나는 우리말에 없거나 우리말과 다른 문법상의 경우가 많다. 우리말은 형용사 플러스 명사 구조가 자연스러우므로 영어의 명사 플러스 형용사 구조에 익숙해져야만 한다. 즉, 뭐에 익숙해져라? 후, 치, 수, 식. 다른 말로는 후, 위, 수, 식에 익숙해지자. 우리 익숙해졌죠? 넘어가겠습니다.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라고 되어 있죠.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이것들도 좀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거 바로 외우지 않더라도 독해에 그렇게 바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좀 무책임한 걸 수는 있지만 좀 천천히 외워도 되지 않나. 하지만 반드시 외우시긴 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고득점을 위해서는. certain, 어떤 혹은 확실한 의미로 사용된대요. 어떤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땐 한정적, 확실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땐 서술적. I met a certain lady last night. 나 어떠한 여자를 만났어 지난 밤에.
It is certain. 이거 분명해. 가주어, 진주어네요. that 이하가 분명해. He is not the criminal. 그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 됐죠? ill 보니까 나쁜, 아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generally, 일반적으로 ill news, 나쁜 소식은 spreads, 퍼집니다. fast, 빠르게 퍼집니다. fast, 형용사로도 사용되고 부사로도 사용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아픈이라는 의미도 볼게요. Maggie was ill yesterday. 매기가 어제 아팠어. So she was absent from school. 걔가 학교에 부재했어. 결석했어. 됐네요. late. late가요. 한정적으로 사용되면 고인이 된, 서술적으로 사용되면 지각한 이란 의미래요. The late president. 옛날 대통령, 고 대통령. 뭐라고 해야 되죠? 돌아가신 대통령께서 was respected. 존경받았습니다. by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선 쉽지 않은 일이죠. 지각한이라는 의미도 한번 볼게요. The president, 대통령이 was late, 늦었습니다. for the conference, 협의에 늦었다는 거고요. particular, particular이 형용사로서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되면 특정한,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되면 까다로운이라는 의미죠. Is there any particular restaurant you'd like to go to? Is there, there is나 are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걸 우리는 존재 구문 이라고 해석한다 그랬고 주어가 있다 라고 해석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is there 이라고 의문문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어떠한 특정한 식당이 있습니까? You'd like to go to 여기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고 to의 목적어가 생략되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가 특별히 가고 싶은 특정한 식당이 있니?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까다로운도 한번 볼게요. Jenny is very particular about her clothes. 제니는 그녀의 옷들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다 단어예요. 어휘적으로 단어 외우듯이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present가 한정적으로 사용되면 현재의, 서술적으로 사용되면 참석한. The number of present members, 현재 멤버들의 수는 of our club, 우리 클럽의 현재 멤버들의 수는 100명이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 The number of랑 a number of랑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A number of는 많은 이란 뜻이어서 뒤에 복수명사가 오고 복수 취급을 하는데 the number of 같은 경우에는 뭐뭐의 수라고 해석이 되어서 뒤에는 복수 가사명사가 오더라도 결국에는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 concerned. concerned 이거 일종의 분사형 형용사네. 분사형 형용사로서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되면 걱정스러운,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되면 관계 있는. The concerned surgeon. 그 걱정하는 의사는, 걱정스러운 의사는 called for blood donation. called for 요청했습니다. blood donation 피 기부를, 헌혈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 다음 관계 있는 한번 볼게요. We should report this problem. 우리는 이 문제를 보고해야 돼. To the authority concerned. 그 당국에 보고해야 돼. concerned 관계 있는, 관계 당국이라고 보통 뉴스에서 많이 사용되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계속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서술적 용법이라고 밝힌 것 중 일부는요. 명사의 앞에서 수식하냐 뒤에서 수식하냐에서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를 제가 그냥 서술적 용법이다 라고 말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뒤에서 꾸미는 것도 한정적 용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서 그냥 제가 서술적 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엄밀하게는 문법적으로 옳은 설명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이득이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왜 이득이 되는지는 다른 영상을 찍을 일이 있다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인데요. 이건 진짜 단어의 영역이야. 이건 외우셔야 돼요. economic, 경제의, economical, 절약하는. 의미가 뭔가 조금씩 다르죠. comparable, 비길만한, 필적하는, 비슷한 이런 의미로 알고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comparative, 비교의 상대적인.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비교급 같은 경우에도 comparative라고 부르게 되고요. considerable, 상당한, considerate, 사려 깊은, continual, 반복되는 빈번한, continuous, 지속적인, 계속 이어지는,
sensitive, 민감한, 섬세한, sensible, 분별 있는, 합리적인, successful, 성공한, successive, 연속적인, imaginative, 창의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imaginary, 가상의, competitive, 경쟁의, 경쟁적인, competent, 유능한, industrial, 산업의 공업의 industrious, 근면한, 부지런한. 이거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요, 요즘은 문법 문제 트렌드가 아닌데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 선택형 문법 문제가 있죠. 문법 문제래. 어휘 문제가 있죠. 이 어휘 문제가 최근에는 반의어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생김새가 비슷한 단어들이 나왔어요. 문맥상 이건남미기 적절하니, 이건남이 컬이 적절하니,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 여전히 내신 시험 문제에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분들도 얘네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우선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다만 공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물어보기가 별로 쉽진 않거든요. 공시에서는 어휘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겠고, 토익에서는 사실 어휘를 물어보는 게 문법 문제의 절반이기 때문에 외우셔야겠고요. 즉 모든 시험에서 다 외워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부정의 의미를 가진 부사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도 다 외우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준, 부, 정, 어라고 외우고요. 거의 뭐뭐 않다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seldom하고 rarely는 좀처럼 뭐뭐 않다, hardly랑 barely는 거의 뭐뭐 않다라는 의미로 사실 의미가 다르다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얘네를 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전부 다 거의 뭐뭐 않다 라고 외우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작문하실 때는 뭐 그때만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 부사 챕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급하게 했죠. 왜냐하면 진짜 설명할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빨리 진도를 빼야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챕터 전부 다 필기 못하신 거 있으면 베끼실 수 있게끔 조금 난잡하게 필기하긴 했지만 한번 화면을 쭉 띄워드릴 테니까 필기를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화면 멈춰놓고 판서를 쭉 베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챕터 13 Adjectives and Adverb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